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드립니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모주를 받기만 하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에 대해 잘 모른 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묻지마 투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뭔가 알고 제대로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공모주 투자 잘하는 방법, 그리고 상장 이후에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절대 수익 전략 공모주 투자 사용 설명서, 저자 이재준, 출판사 원앤원 북스. 이 책의 저자는 4권의 투자 관련 책을 출판하셨고 그 중에 2권은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기업들의 상장을 컨설팅하면서 얻은 공모주 투자 노하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모주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공모주 상장 절차, 공모주 투자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상장 이후에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 공모주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공모주가 인기 있는 이유는 주식이 상장되면 보통 주식을 매입한 공모 가격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상은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이 시초가 대비 30% 상승한 상한가로 마감했을 때를 부릅니다. 따블과 상한가의 준말이죠. 따따상은 따상에서 다음날도 상한가에 갔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해서 무려 240%나 되네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과거 10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공모주를 받아서 상장 당일 시초가에 팔았을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30에서 5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상장한 78개의 기업 중에서 51개 기업이 상장 당일 시초가에 매도했을 경우에 공모가 대비 약 50%의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이 중에 35개 기업은 시초가 매도 수익률이 100%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모주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는 초기에 투자 위험이 비교적 낮은 반면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저위험 중수익의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소수만 하던 투자 방법이었지만 최근에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이 되면서 공모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쟁률도 수백 대 1을 가볍게 기록하고 있죠. 2. 공모주 상장 절차. 이걸 알아야 공모주 투자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태인 비상장 주식이 주식 시장에 상장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이 주식을 공모주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비상장 주식이 상장하는 절차를 IPO라고 부르고요. 이 절차를 주관하는 회사를 상장 주관사라고 하는데 상장 주관사는 증권회사가 단독으로 하거나 여러 증권회사들이 공동으로 맡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공모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대상, 즉 공모주에 참여하는 대상은 3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가장 먼저 해당 회사의 직원들에게 배정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주라고 부르고요. 보통 20%가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보통 전체 물량의 60%. 이때 회사와 상장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의 범위, 밴드를 미리 정해서 기관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이 가격 범위를 참고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청약 물량과 희망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및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주 회사와 주관 회사 등이 협의하여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이때 공모 가격이 너무 낮으면 회사가 상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법률상 전체 공모 물량의 최소 20%를 개인들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격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이후에 정해진 공모 가격으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례 배정 방식과 균등 배정 방식. 비례 배정 방식은 말 그대로 청약 금액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많이 신청한 사람이 많이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주로 이런 방식이었죠. 반면에 균등 배정 방식은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자 모두가 같은 수량을 배정받습니다. 비례 배정 방식과
균등 배정 방식의 혼합 방법에 따라서 일괄 청약 방식, 분리 청약 방식, 다중 청약 방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일괄 청약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개인에게 배정된 물량의 50% 이상을 균등 배정 방식으로 해서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비례 배정 방식으로 청약 증거금에 따라 비례해서 배정합니다. 분리 청약 방식은 애초에 청약할 때부터 비례 배정 방식의 물량과 균등 배정 방식의 물량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비례 배정 방식과 균등 배정 방식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청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할 때는 청약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입금합니다. 사고 싶은 금액의 절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상장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매수 매도 호가를 접수합니다. 즉 주문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에 시초가가 결정돼서 거래가 시작되고요. 9시 이후에는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적용이 돼서 이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3. 공모주 투자 잘하는 방법. 공모주 전문가인 저자가 알려주는 공모주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 공모주 투자를 계속 할 거라면 공모주를 진행하는 주요 증권회사들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둡니다.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증권회사는 개설 당일에는 청약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우대 혜택도 못 받겠죠. 한편 은행에서 만든 주식계좌, 즉 제2은행 개설 계좌는 공모주 청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서 청약합니다. 비록 대출이기는 하지만 공모가 끝나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환불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1일 이체 한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권사마다 배정된 주식 수량이나 청약 한도가 다르고 또 해당 증권사의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장 주관사에 물량을 가장 많이 배정합니다. 4. 청약 마지막 날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회사에서 청약한다. 증권회사에 배정된 물량이 많아도 경쟁률이 높으면 물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당일 마감 전까지 각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공모주 경쟁률을 확인해서 공모 주식수가 많고 경쟁률이 낮은 증권회사에서 청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날에 청약이 많이 몰리죠.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계좌 개설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희망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정 물량이 많은 증권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서 증권회사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공모주에서 배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장외 주식시장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우대 조건 확인. 증권회사에서 요구하는 우대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한도의 0.5배에서 3배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증권회사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3개월 평균 잔고가 3천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미리 각 증권회사마다 우대 조건을 확인하고 이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물량을 받겠죠. 6. 상장 후 3일 이내에 매도해라. 상장 이후에는 공모주를 받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 압박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적정 가치보다 공모주 열풍으로 인해서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었다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 상장 당일 시초가에 매도할 경우와 상장 후 3일 이내에 매도할 경우 평균 수익률이 약 50%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장 당일 시초가에 매도하거나 상장 후 3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7. 펀드 활용. 공모주 열풍으로 일반 경쟁률이 심해서 배정 물량이 적고 공모주 청약 증권사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계속 옮겨가면서 청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청약하는 것보다 공모주와 연관된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펀드는 기관 투자자의 자격으로 청약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일반 청약 물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을 낼 필요도 없고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만 펀드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소액으로 공모주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건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대신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모주 펀드로 우회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경쟁이 정말 심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펀드로의 우회 자금이 일주일 동안 3천억 원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코스닥 벤처기업 투자 신탁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펀드에 투자하면 이 우선 배정 30%의 물량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니까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량도 더 많이 받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네요. 한편 일반 공모주 펀드는 기관에게 배정되는 공모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자격으로 공모주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으나 코스닥 벤처기업 투자 신탁과는 달리 우선 배정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장 이후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너무 많죠? 핵심만 콕 집어드립니다. 집중하세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고 그 기간이 길며 기관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의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고 그 기간이 길며 기관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의 경쟁률이 높은 기업. 의무 보유 확약은 공모주를 받는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보통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이 있습니다. 기관은 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따라서 기관은 해당 회사가 좋다고 판단되면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길게 설정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과 비율에 따라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느 기간에 많이 몰려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종료 시점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다면 기관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오버행 물량이라고 부르죠.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50%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매도 물량이 늦게 나온다는 의미죠. 특히 6개월 이상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30% 이하로 낮고 그 기간도 짧으면 언제든지 기관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가 부각됩니다. 이럴 때는 기간을 짧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기간과 경쟁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의무보유 확약 기간 전에는 오버행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는 이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수요 예측 단계에서 기관들의 경쟁률이 1500대 1 이상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률은 비례 배정과 균등 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 청약 방식의 경우 수백 대 1 이상이면 좋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공모주식 배정 수가 많고 경쟁률이 낮은 증권회사에서 청약 마지막 날에 청약해라. 기관과 일반인들의 청약 경쟁률이 높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으며 그 기간이 길면 상장 이후에 매도 물량이 적게 남아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2022년 두나무, 야놀자, 토스, 마켓컬리, 당근마켓 등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활용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정보들도 이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절대 수익 전략, 공모주 투자 사용 설명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